안녕하세요. 이미진의 부모연구소 교육학 박사 이미진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훈육하느라 참 고민도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도 27개월 아이를 둔 찬이 맘으로서 아이를 훈육하느라 때때로 고민이 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있어서 훈육의 원칙, 훈육을 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될 10가지 원칙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훈육할 때 적용해야 될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의 원칙 첫 번째를 알아볼게요. 훈육의 가장 기본, 훈육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훈육은 아이들을 꾸지람하거나 혼내거나 체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훈육은 가르침이다 라는 걸 아시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체벌하거나 꾸짖거나 혼내거나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육의 원칙 두 번째는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이유에 맞게 훈육을 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 때를 쓰거나 공격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등등의 이런 잘못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고 그 이유에 맞게끔 훈육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때를 심하게 쓸 때가 있죠. 때를 심하게 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쓸 때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때 쓰는 행동이라고 해도 자기의 유능감, 엄마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이거 할 거야 라는 유능감 보여주기 위해서 때를 쓸 경우에는 아이가 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때가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오롯이 받다가 동생이 자기의 사랑을 뺏어갔다 생각하고 부모님이 자기와 보낸 시간이 적을 때, 따라서 이럴 경우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왜냐? 평소에 엄마 아빠가 동생이 태어나 동생을 돌보고 동생을 쳐다보다가 자기가 때를 쓰고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따라서 아이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 때를 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면 아이 입장에 충분히 그것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아이에게 마음의 공감, 누구누구야 동생이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너와 보낸 시간이 적어서 너가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랬구나. 그럴 땐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 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주면은 엄마 아빠가 너랑 충분히 놀아줄게. 그리고 너와 충분한 더 시간을 보낼게 라고 훈육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훈육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컨디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욕구가 불충족됐을 때, 그럴 때 유독 예민하게 때를 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훈육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가 평소 같지 않게 왜 이렇게 훈육을 자주 하게 되지? 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아이의 컨디션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먼저 공감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심하게 때를 쓰거나 공격 행동을 했을 때 우선 부모님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그럼 우선 제지하기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 표현, 우리 누구누구가 서운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우리 누구는 속상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먼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 진정이 되고 객관적으로 엄마 아빠의 훈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 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훈육 원칙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행동의 이유를 알려주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인데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실 때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와 노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건을 던지거나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죠. 누구누구야, 너가 친구가 그렇게 해서 너가 속상하고 화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친구한테 물건을 던지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친구가 속상하고 친구가 마음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친구, 대안제신제 해주시는 거죠. 친구한테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말로 표현하는 거야. 친구야, 누구누구야, 나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개월 남자아이 찬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는 넓은 공간,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너무 기분 좋고 흥분한 나머지 막 뛰려는 질주 본능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뛰다 보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훈육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찬이야, 너가 뛰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여기서 신나고 구경할 게 많으니까 뛰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뛰다 보면 다른 사람 부딪혀가지고 찬이도 다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데를 같이 탐색을 해요. 자,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하시고 공감을 해주신 다음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육 원칙 5번째는 바로 일관성 있게 훈육하시는 건데요. 참 어렵죠. 일관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똑같은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제는 훈육을 안 했는데 오늘 훈육하거나 그리고 또 엄마는 하는데 아빠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양육자가 일관되게 훈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주 양육자 중에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도 계시다면은 그분들과 일관되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준을 먼저 정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먼저 아이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하시다 보면 아이가 시간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훈육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어떻게 훈육 기준 정해야 돼 잘 모르시겠다. 그럼 훈육 체크리스트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훈육 체크리스트는 아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훈육했는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 길다고 하시면 3, 4일 정도만 적어서 분석해 보시면은 좀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찬이 같은 경우에는 잠이 부족할 때, 좀 예민할 때 그럴 때 유독 훈육할 행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 예민한 시간대를 보고 그때는 아이가 좀 더 쉴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좀 더 잠을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훈육하는 게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주 양육자분들이 함께 훈육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정하시고 일관되게 아이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훈육의 원칙 6번째를 할 건데요. 6번째는 바로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훈육하시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 교사 교육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도 잘 모르게 그리고 선생님도 자신도 잘 모르게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아이 전체를 비난하거나 아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낙인 찍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낙인 찍으면은 아이가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은 사회적 바람직한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바로 똑바로 제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 전체가 나쁘지 않아요. 어떤 아이도 아이 전체가 나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훈육의 원칙은 바로 체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훈육은 절대로 아이를 꾸짖거나 혼내거나 체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체벌했더니 아이가 그 행동을 안 하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이가 그 행동을 그만뒀을 때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 행동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조절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체벌하는 그 자체가 공포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체벌은 첫 번째,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아이가 그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체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방법이 돼서 자기도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을 때 공격적인 행동, 체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벌을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체벌했을 때 부모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체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줄 뿐 긍정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사랑하신 아이가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시려면은 체벌을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훈육의 원칙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아이에게 훈육을 하시는 건데요. 자, 참 어렵죠. 쉽게 말하면 평정심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막 심하게 때를 쓰고 있고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심하게 막 때를 쓰고 그러면은 저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훈육했을 때는 훈육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큰 소리로 내고 화를 냈더니 아이가 그 행동 안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체벌과 마찬가지인데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아이가 그 교육적 효과가 들어가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그 행동 그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큰 소리 치시거나 화를 내면서 아이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아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그 행동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화내시거나 그리고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훈육하시지 마시고 이럴 경우에 침착하게 너가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엄마는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모델링,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화났을 때도 엄마는 이렇게 조절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아빠가 조절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쉽지 않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훈육하실 때 침착하고 그다음에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찬이를 훈육하면 저도 가끔씩 소위 말해서 우리 뚜껑 열린다고 하죠. 그럴 때까지 올라올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도의 문제지만 다들 때를 쓰고 징징거리고 그건 아이들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그럴 때 나름대로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저만의 팁이 있는데 속으로 5, 4, 3, 2, 1 거꾸로 숫자를 5, 4, 3, 1, 5, 4, 3, 1 이렇게 세곤 해요. 그러면은 좀 감정적이었던 부분이 조금 잦아들고 그리고 이성적인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흥분했을 때는 아이한테 훈육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제 감정에 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훈육의 내용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훈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애착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고 단호하게 평정심을 가지신 상태에서 훈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 아이들은 생각보다 집중력이 짧고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그 뇌 발달상.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실 때는 짧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 연구에 의한다면은 부모님이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좀 있다가 뚜뚜뚜뚜 이렇게 애들한테 들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얘기가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에게 짧고 명확하게 누구누구야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야. 짧게. 누구누구야. 아무리 너가 기분 나빠도 물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훈육의 원칙 10번째 마지막이에요. 앞서 9가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했는데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실 텐데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하물며 우리 어른들도 어떤 행동을 고치는데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스스로 내면화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10번을 잘못하면 10번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이렇게 훈육해 주시게 된다면 조금씩 아이가 나아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훈육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훈육의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훈육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훈육하는 건 참 어려운데 훈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앞선 10가지를 지켜주신다면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부모님도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27개월 찬이맘으로써 이 10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실천하니까 조금씩 저희 찬이도 나아지고 저도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 간의 관계가 더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훈육 자체도 애착의 일부이긴 하거든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훈육을 바람직하게 해주신다면 부모와 아이가 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이가 좀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회에서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